안녕하세요. 좋은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여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면 그 거래계약상 잠금과 관계없이 중개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범위와 중개 보수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범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보증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6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잔금일에 이 들어온 1억을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잔금일에 4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2천만 원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천 이내 변제하고 요 임대인 갑이 대출받은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는데 잔금일에 을은 약속대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잔금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임대인 갑은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자들의 임의 경매 실행으로 임차인 을은 보증금 중 4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이죠.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 내용은 전자계약으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풀어서 정리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일시, 계약을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의 보관은 원본, 복사본 또는 파일 형태로도 저장해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로 작성 시는 요 내용과 같이 보관 의무가 변제됩니다. 이와 같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면 중개행위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견해, 선고 2012-102940 판결. 대법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그 예정된 업무의 이행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취지는 계약서에 근저당권의 말소 특약이 있다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잔금 지급 시간과 장소를 거래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계약상 예정된 업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하지 않고 자기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요. 2항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장소로 쓰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무상 잔금일에 거래 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만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은행 담당자가 방문하여 계약상 저당권 말소 등 업무를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우도 그 보증금 반환 시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율과 한도액, 지급 시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개행위가 성사되어서 체결된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행위는 모두 했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후자의 경우는 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 거래 당사자 중에서 주로 매수인이나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제가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게다가 중개 보수까지도 지급해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보아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시 받기로 중개 보수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반대 해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상가나 기타 부동산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또 매매와 임대차에서도 또 각각의 요율이 다릅니다. 건축물 중에 주택 면적이 다른 상가나 주택 이외의 면적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서 수수료 계산할 때 주택의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중개 보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의 0.3%에서 0.6%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중개보수의 요율과 지급 시기 등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즉 중개보수의 요율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높은 요율을, 의뢰인은 낮은 요율로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급 시기도 일부 의뢰인은 잔금 시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중개사는 계약 시에 받으려 하고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아래 조문에 따라서 간혹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개정이 필요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실비 한도 등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 요 중개보수 요율에 같으며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협의라는 내용이 서로 간혹 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 게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 수수료 요율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현재 2025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비스 범위와 중개보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